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한국지리 제4강 하천 지형과 해안 지형 문제 해설입니다. 1번 그래프는 하계망을 나타낸 지도에 표시된 두 지점의 하루 중 수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 지점과 비교한 나 지점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오른쪽에 있는 하천의 하계망을 보면은요. 규모가 꽤 큰 하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만큼이 50km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200km 가까이 될까요? 150km는 확실히 넘어가죠.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큰 하천인데 참고로 인천에서 강릉까지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면은요. 200km가 조금 넘어요. 자, 이제 그걸 떠올리면 어쨌든 이 하천의 규모가 대충 짐작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천은 한강이에요. 한강. 규모가 무척 크다. 물론 한강이라는 걸 모르더라도 분수계가 여기에서 살짝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계망 모양을 봤더니 이렇게 모여서 물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두 지점의 하루 중 수위 변화를 봤더니 나는 수위가 전혀 변하지 않죠. 24시간 동안. 자, 그런데 가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변한단 말이에요. 자, 느낌 오시죠? 이 하천은 하류 지역에서 감조 하천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닷물의 수위 변화에 따라서 하천의 수위가 변하는 건 하류 지점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천 상류 지역 여기가 나가 되는 거네요. 자, 문제에서는 가 지점, 하류 지점하고 비교해서 나 지점, 상류 지점의 상대적인 특성을 물어봤으니까 하상의 해발 고도는 높다. 물론 기준점은 여기죠. 그래서 D하고 E는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퇴적물의 평균 원마도는 낮다. 자, 그래서 A하고 B도 정답이 아니네요. 정답은 C인데 마지막 것 한번 확인해 볼게요.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크다. 그래서 정답은 3번 C. 2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중 학생이 정리한 노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하천 특색 1. 하천 흐름의 특색 두만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큰 하천은 황남해로 흘러듦 2. 유량 변동이 큰 하천 강수량의 계절차가 커서 하천의 유량 변동이 심함 하상 개수가 니은 우리나라는 하상 개수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디귿 여름철에는 강수량이 많아 유량이 많고 홍수가 잦으며 나머지 계절에는 유량이 적음. 3. 감조하천 하천 하류에서 조류의 영향으로 수위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하천 여름철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칠 때에는 홍수 피해 범위가 확대되기도 함. 염해 방지, 용수 확보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함. 1번 기역에서는 동고서저 지형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동쪽이나 북쪽이 높고 서쪽이나 남쪽이 낮으니까 큰 하천들은 서쪽이나 남쪽, 특히 서쪽으로 많이 흘러서 하구가 서해인 하천들이 많죠. 2번 니은에는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 틀린 설명이죠. 우리나라 하천의 하상 개수는 사막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말 가장 큰 편이에요. 사막은 아예 비가 안 올 때는 제로. 비가 오면 이제 물이 흐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거기는 하상 개수가 무한대에 가까운데 우리나라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겨울철에는 이제 하천에 물이 거의 없다가 여름철에는 이제 하천이 넘칠 만큼 물이 많아지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설명 정답이에요. 3번 디귿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하천 교통 발달에 불리하다. 물이 너무 많아서 홍수가 날 정도인데 배 못 띄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계절에는 수심이 너무 얕아져서 배를 띄우기 힘들고요. 4번
리을은 동해보다 황해로 흘러드는 하천에 잘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죠. 조차는 서해가 제일 크고 그다음 남해, 동해는 거의 조차가 없다시피 하죠. 5번 미음의 대표적 사례로 하구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는 하천 3개는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 중에 삼각주가 있는 하천은 낙동강.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3번 다음 글의 가다 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낙동강, 오십천, 한강 중 하나임. 백두산에서 시작된 백두대간은 동해안과 나란히 달리다가 태백시에 이르러 서쪽으로 방향을 틀고 동남쪽의 산줄기는 낙동정맥을 이룬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태백시에 3회로 물길을 가르는 분수령이 있는데 바로 삼수령이다. 삼수령은 해발 고도가 약 935m로 국도를 타고 오르다 동쪽에 보이는 가파른 절벽과 확 트인 절경은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저절로 멈추게 한다. 삼수령에서 북류하는 골지천은 정선 아우라지를 거쳐 한강에 합류하며 가는 한강이에요. 한강에 합류하며 남류하는 황지천은 하천이 바위를 뚫어 생긴 동굴을 볼 수 있는 구문소를 지나 낙동강에 합류한다. 낙동강에 합류한다. 또한 동쪽으로는 오십천이 동해로 흘러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이제 제시문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백두대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태백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튼대요. 소백산맥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이 물론 이제 백두대간보다는 산줄기는 조금 작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태백산맥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점 여기가 삼수령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결국 이렇게 흘러서 한강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은 이렇게 가서 낙동강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오십천이 되는 거죠. 가는 한강, 나는 낙동강, 다는 오십천. 1번 가는 남해로, 나는 황해로 흘러든다. 가는 황해로, 나는 남해로 흘러든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2번 가의 하구에는 삼각주가 넓게 발달해 있다. 가가 아니라 나, 낙동강 하구죠. 한강 하구는 조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하천이 운반해온 토사가 이제 바닷가에 넓게 퍼져서 갯벌이 형성되죠. 3번 나는 다보다 경유하는 행정구역의 수가 많다. 낙동강이 50천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죠. 그래서 여러 행정구역을 지나가요. 옳은 설명. 이름부터가 강하고 천이잖아요. 급이 달라요. 4번 다는 가보다 유역 내 경지 면적이 넓을 수가 없죠. 좁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가, 다 중 하구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가가 아니라 다 50천이 가장 크겠죠. 자, 여기 지점에서 하천 상류 지역에서 주로 이제 침식이 일어나는데 이 침식된 그런 물질, 토사가 하천을 따라 흐르면서 점점 작아지잖아요. 작고 둥글둥글해지는데 50천 같은 경우에는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동해 바다잖아요. 그래서 주로 모래를 공급하는 거고 한강이나 낙동강은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여기에서 침식된 물질이 구르고 황해 바다나 또는 남해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입자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는 거죠. 4번 가나 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나는 동일한 하천의 상류와 하류 중 하나임. 하폭만 봐도 나 하천이 하류 지역이고 나 지점이 가가 상류 지점이에요. 하천이라고 하는 건 하류로 가면 갈수록 물길이 모이고 모여서 강의 폭이 커지잖아요. 물론 하천 주변의 등고선을 보고도 해발고도 같은 걸 보고도 나가 하류 지역이고 가가 상류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125m라는 뭐 숫자 하나만 나와 있긴 하는데 하천 주변으로 평지가 이렇게 있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등고선이죠. 참고로 이 하천은 찾아보니까 금강이더라고요. 금강. 자, 가는 가밉 공유하천이 될 거고요. 나는 그냥 하천의 하류 부분.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하상의 평균 경사가 급하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가는 나보다 집안 융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래서 가밉 공유한다. 옳은 설명. 정답 아니고요. 3번, 가는 나보다 하상 퇴적물의 평균 원마도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네요. 원마도는 마모돼서 마찰 때문에 둥글둥글해진 정도예요. 그래서 원마도가 제일 높은 건 완전한 구죠. 그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하구까지의 유로 길이가 짧다. 당연한 말이고요. 5번, 나는 가보다 하상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 마모돼서 입자가 작아지는 거죠. 정답은 3번. 5번,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선상지, 침식분지 중 하나임. 뭐 이거 구분하는 건 너무 쉽죠? 이쪽에 경사가 급한 산지가 있고요. 계곡 입구에서부터 부채꼴 모양으로 등고선이 대체로 지금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는 선상지. 참고로 가는 지리산 화엄사 계곡에 있는 앞에 있는 선상지예요. 그 다음 나는 뭐 워낙 시험에서 많이 나온 지형도죠.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있는 침식분지예요. 침식분지, 나는 침식분지. 보기, 가는 주로 하천의 하류, 나는 주로 하천 중상류에 발달한다. 설명 반대로 되어 있고요. 니은, A는 B보다 지표와 지표 수위 간 고도 차이가 크다. 옳은 설명이죠. 자, A는 선상지의 중앙에 해당해요. 그래서 토지 이용을 받더니 밭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선앙 부분이고요. 자, B는 선상지가 끝나고 이렇게 뭐 하천도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그리고 논농사를 짓고 있는 걸로 봐서 선단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선상지가 아예 끝났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이제 하천을 보면은요. 계곡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은 선상지가 시작되는 선정 부분에서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두터운 선상지 밑쪽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지하를 이렇게 흐르잖아요. 복류한다고 말을 하죠. 그러다가 선상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이렇게 땅 밖으로 나와서 흐르잖아요. 그래서 선앙 부분은 선상지의 퇴적물이 두껍게 쌓여 있고 그 퇴적물 아래쪽으로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지표면과 지하수 물 사이의 고도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곳에 우물을 파봤자, 그러니까 뭐 아주 깊게 파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사람이 살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설명. 디귿, C는 D보다 주된 기반함이 상대적으로 풍화와 침식에 약하다. 자, C하고 D 중에 하천 침식에는 D가 약하고요. C가 강해서 D가 분지 바닥, C가 주변 산지가 되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설명. 자, D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D의 기반함은 화강암이고요. C의 기반함은 변성암이죠. 또는 편마암이라고 해도 되고요. 리을, D는 C보다 주된 기반함의 형성 시기가 늦다. 화강암 중생대, 변성암 시원생대. 옳은 설명이죠. 니은, 리을이 정답 4번이네요. 6번, 가라 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하천 중 하나임. 지도에 표시된 하천을 보면은요, 여기가 금강, 여기는 영산강, 그 다음에 여기는
섬진강. 그 다음에 여기는 낙동강이죠. 시작해서 하구에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습니까? 네 하천 가운데 섬진강만 하구뚝이 없죠. 그래서 가가 섬진강이네요. 섬진강. 다음, 하구에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네 하천 가운데 삼각주가 있는 건 낙동강이죠. 그래서 나가 낙동강이 되겠네요. 낙동강. 그 다음, 하류의 일부가 도 행정 경계와 일치합니까? 이건 금강이죠. 금강 하류 지역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가 돼요. 물론 이제 섬진강도 하류 부분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경계가 되긴 하는데 이미 뭐 섬진강은 이쪽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예에 해당하는 게 금강이고요. 그 다음에 안유에 해당하는 게 영산강이 되겠네요. 보기, 기억, 가는 나보다 유역 면적이 넓다. 자, 남한에서 길이가 제일 긴 강이 낙동강. 근데 유역 면적은 한강이 조금 더 넓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걸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그에 비해서 섬진강은 유역 면적은 상당히 좀 좁은 편이에요. 하천 길이에 비해서는.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잘못된 설명이죠. 니은, 나는 다보다 하구에서 조차가 작다. 옳은 설명이죠. 자, 금강은 황해로 흐르고 그 다음에 낙동강은 남해로 흐르는데 우리나라는 경기만 일대가 조차가 제일 커요. 여기서 북쪽으로 가도 조차가 작아지고요. 남쪽으로 가도 조차가 작아져요. 그리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조차가 작아져요. 그래서 낙동강 여기 하구 지역은 이제 물론 조차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서해처럼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삼각주가 발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해안 쪽은 거의 조차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니은은 옳은 설명. 디귿, 나는 나보다 유역 내 거주하는 인구가 많다. 나는 낙동강. 그 다음에 라는 영산강. 영남지방하고 호남지방 인구 물어보는 거죠. 영남지방이 훨씬 많아요. 그 다음 리을, 소백산맥은 가와 라의 분수계를 이룬다. 소백산맥은 대략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소백산맥이 분수계가 되는 건 금강과 낙동강이에요. 금강과 낙동강. 그래서 섬진강과 영산강의 분수계가 아니죠. 소백산맥은 섬진강과 영산강의 둘 다의 동쪽에 있으니까 둘 사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2번이 되겠네요. 7번. 다음 자료는 택리지의 일부와 해안 형태에 따른 지형 형성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천의 촉석정은 금강산 기슭이 바로 바다에 들어가서 섬처럼 된 곳이다. 기둥 및 바다 물결 가운데도 수없이 작은 돌기둥이 혹은 섰고 혹은 넘어져서 파도와 더불어 씹히고 먹히고 하여 사람이 만든 것과 흡사하니 철령한 지맥이 동편 바닷가로 뻗어가서 그 빈틈에는 작은 암벽이 벌려져서 만 개의 아궁이가 들판에 있는 것 같으며 나란히 이어져 서로 막아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그 안은 학포대호인데 주위가 30리이며 물이 깊으면서 맑다. 사면은 모두 흰 모래 언덕이고 모래 속에서 해당화가 뚫고 나와 빨갛게 피어서 비단을 헤쳐 놓은 것 같다. 수없이 작은 돌기둥은 시스택을 말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학포대호는 호수죠, 호수. 동해안 쪽에 있는 호수니까 석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면은 모두 흰 모래 언덕, 해안 사구죠. 해안 사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고다고, 만하고 특징 정리하는 건데 이건 넘어갈게요. 1번, 기역은 파랑에 의해 차별 침식을 받은 시스택이다. 옳은 설명이죠. 2번, 니은의 물 염도는 바다보다 낮다.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중간 정도예요.
그걸 기수라고 부르죠. 3번, 디귿은 태풍이나 해일 피해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구가 이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 4번, 기역과 니은 모두 자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규모가 축소된다. 시스텍, 침식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석호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자연 상태에서는 수심이 얕아지고 면적이 줄어들다가 결국 없어지죠. 5번, 가의 사례로 니은, 나의 사례로 기억이 적절하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서로 반대로 되어 있어요. 정답은 5번. 8번, A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A는 석호가 발달하면서 해안선이 복잡해졌다가 아니라 단순해졌다. 후빙기가 되면서 만이었던 지역이 석호가 발달하게 되면 이렇게 해안선이 단조로워지잖아요. 2번, D에는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연안 습지가 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연안 습지가 갯벌을 말하는 건데 여러 군데에 있는데 여기 뭐 순천만 또는 여기 이 일대가 람사르 습지에 등록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습지거든요. 그런데 D를 봤더니 여기가 순천만 갯벌의 바로 옆에까지 이렇게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 거거든요. 문제를 내려면 조금 깔끔하게 선을 뭐 이렇게 긋는다든지 하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D는 오답이에요.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5번에 너무 명확하게 답이 있거든요. 아무튼 좀 표기를 좀 정확하게라기보다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조금 아쉽네요. 3번, B는 A보다 해안선의 길이가 짧다. 완전히 반대죠. 그리고 4번, D는 B보다 썰물 때 바닷물 위로 드러나는 갯벌의 면적이 넓다가 아니라 좁다. 앞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서해가 조차가 크고요. 남해는 상대적으로 조차가 작은 편이에요. 서해보다는. 물론 갯벌이 생길 정도로 크긴 하지만 서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서해하고 남해하고는 이제 수심은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물 밑에 경사도 서로 이제 완만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갯벌의 넓이는 조차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해 쪽의 갯벌이 더 넓은 거죠.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설명. 5번, E는 C보다 해안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서해하고 지금 동해하고 비교하는 건데 동해안은 주로 모래가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은 주로 이제 점토나 진흙이 쌓여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확실하게 답이 5번이죠. 9번, 지도의 가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동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선에서 조금 떨어진 1km 이상 떨어진 곳에 봤더니 등고선이 촘촘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등고선이 촘촘하게 나타나는 산간 지역하고 산간이라기보다는 산지하고 해안선 사이는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데 얼마만큼 넓냐. 여기 봤더니 밭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동해바다고요. 그래서 이 가는 해안 단구죠. 해안 단구. 보기, 기역 조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해안 단구는 과거에 파식되었던 곳이 지반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해서 육지가 된 지형이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동해안 쪽이 융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해수면이 변동하는 동안 지반이 융기해서 해안 단구가 형성이 된 거고요. 니은,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석고로 변할 것이다. 그냥 물에 잠기겠죠. 디귿, 지형 형성 과정에 지반 운동이나 해수면 변동이 반영되었다. 지반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하거나 뭐 같은 거죠. 리을, 퇴적 물질 중에서 파랑의 영향을 받은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
여기는 지금은 육지지만 과거에는 파식되었던 곳, 파랑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흐르는 물의 영향을 받은 곳에서는 그 증거로 둥근 자갈, 둥근 모래 또는 이제 조개 껍데기 같은 게 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과거의 바다였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곳은 한 번도 바닷물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둥근 자갈이나 그런 건 나타나지 않고 모난 자갈, 각진 자갈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네요. 10번 지도의 A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이 지형도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연 상태에서 직선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이 있죠. 그리고 직선을 기준으로 이제 등고선이 촘촘한 쪽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걸로 봐서 인공 제방이라기보다는 뭐 뚝을 쌓은 다음에 만든 인공 저수지예요. 호수라 그럴게요. 인공 저수지. 그 다음에 B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바다 쪽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갯벌이고요. 그 다음에 C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 쪽에 곧바로 점이 찍혀 있으니까 사빈이죠. 그 다음에 D는 뭐 이게 해안 절벽 기호인데 삥 둘러서 지금 해안 절벽에 있는 걸로 봐서 오랫동안 침식을 받다 보니까 파랑 에너지가 집중해서 침식을 받다 보니까 지금 뾰족하게 바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는 육지하고 떨어져 있는 그냥 섬이죠. 섬. 자,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영역에서 기선은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형도를 그릴 때는 그 반대예요. 지형도를 그릴 때는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려고 만든 어떤 지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갯벌 부분을 만약에 이걸 육지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해안선을 만약에 이렇게 그려놓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 육지인가 보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잠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잠시라도 바닷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잠기게 되면 소금기가 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는 식생은 또는 자라는 사는 생명체는 육지하고는 당연히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소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형도에서 이 해안선은 만조대를 기준으로 그린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선택지 볼게요. 1번 A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형성된 석호이다. 아니고요. 인공 저수지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2번 B는 주로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B는 조류의 퇴적작용이죠. 3번 D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이 아니라 집중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해안 절벽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4번 이 섬은 썰물 때 북쪽 육지와 연결된다. 자, 이 섬하고 북쪽에 있는 본섬 사이에는 점 같은 게 찍혀 있지 않죠. 자, 비갯벌은 만조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 때는 육지가 되는 부분, 그 부분이 갯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간조 때가 되면 육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하고 본섬 사이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간조가 되더라도 여기는 여전히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설명. 5번 B는 C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 B는 갯벌, C는 사빈. 그래서 갯벌에 있는 입자가 더 작다. 정답은 5번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4강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